자, 2022년 1월 3일 23시입니다. 23시 기준에 캔들 기초교육하고요. 그리고 시황, 그리고 업황, 그리고 종목 기준까지 설정해서 들여다봅니다. 일단 먼저 기준 잡아드리는 부분은 요 기준을 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1월 4일 기준에 개장 전에 좀 들여다보실 종목 1월 4일 08시 50분대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기준 설정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또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야간 기준에서 이제 나와 있는 변동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 좀 설정하고 종목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조금 이따 이제 SK 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도 같이 잡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쪽에 이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하려면 500만 주 정도 실려줘야 돼요. 그 이상. 그래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사실 나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멋을 부리기 위한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일단은 같은 그룹주들을 잘 설정하지는 않는데 SK 이노베이션 쪽의 흐름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기준은 거래량의 기준을 일단 80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 2천억 이상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글쎄요. 이쪽에 그 SK 이노베이션의 최근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120만 주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천억보다는 조금 더 거래대금을 또 기준을 잡는 쪽에 범위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12월 이후에 추세 강화는 지속되는데 2천억을 딱 넘기려면 딱 80만 준 거고 앞전에 흐름에서 거래량이 100만 주를 넘긴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1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80만 주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기준에 한번 잡아보죠. 뭐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그 최상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최상이 이런 부분들도 쭉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가급적이면 이제 극대홍주 위주에서 좀 볼 건데 위메이드가 뭐 손바뀜이 됐든 뭐 어떤 기준이 됐든 위메이드가 일단은 수급 범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지를 내줬어요. 강세 흐름을 연출해줬고 그런데 최소 범위가 200만 주는 실려줘야죠. 거래 대금 거래량이 지금 뭐 130만 주 이 정도 가지고도 거래 대금 최상이 6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안 돼요. 사실 더 터트려야 돼요. 5mm, 20mm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터져야 되고 그래서 공격적이신 기준, 보수적인 기준에서는 250만 주 뭐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보수적인 기준에서는 250만 주 이상,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200만 주 정도 실리면 무난하다 이렇게 설정의 기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위메이드 쪽 그리고 LG 이노텍이 일단 거래를 계속해서 수반시키면서 시세 분출이 나와야 돼요. 이쪽도 최소 범위가 5MA, 20MA, 60만 주만을 넘길 것이 아니고 70만 주 수준은 잡아줘야죠. 70만 주. 그렇게 해서 3천억 이상 뭐 이런 기준이 나와야 또 변동성의 기준, 최소 범위의 변동성의 기준을 볼 수 있을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도
일단은 70만 주 기준의 거래량. 그럼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룹주를 같이 넣긴 조금 그렇지만 뭐 아예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삼성전자의 기준을 설정을 할까요? 오케이, 삼성전자로 갑시다. 어차피 이데일리에서 이제 설정한 종목 기준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1,500만 주는 실려줘야 변동성의 확장 범위가 나올 수 있다. 최소 범위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에서도 1,500만 주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천만 주로 기준을 잡죠. 추세 매매라면 모를까. 2천만 주. 그렇게 놓고 보고 2천만 주의 삼성전자 변동성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흐름, 또 LG 이노텍의 흐름, 그리고 위메이드의 흐름, 거기에 DB하이텍의 거래 대금이 이제 조금 다소 미흡하긴 한데 DB하이텍도 개장 전에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DB하이텍을 넣을지 다른 쪽을 들여다볼지 갈등 중에 어차피 이제 위메이드를 넣었으니까 게임주는 다 넣었다고 치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기준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특별하게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요 기준에 여기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네오위즈를 좀 네오위즈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DB하이텍으로 갑시다. 일단 DB하이텍 거래를 수반하고 신고가 임박돼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00만 주를 터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보다 더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 LG 이노텍, 위메이드, DB하이텍까지 4일자에 들여다보실 공략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교육을 해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터 들어갑니다. 자, 캔들 교육. 그리고 지금 접속 인원이 좀 있으신데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하시죠. 701109 다시 한번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채팅방 쪽에서는 701109 아까 출석 체크를 한번 했는데, 자, 노상구 선생님께서 1등 701109 카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701109 와와 선생님, 해피님, 추수꾼 선생님. 그러니까 접속 인원이 좀 적으시더라도 굉장히 능동적이시단 말이에요. 토마토 선생님, 오뚜기 선생님.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이쪽 JDI 파트너스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1분이라도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홈페이지로 오셔서 기준을 잡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 김진욱 선생님, 태조 정 선생님, 오뚜기 선생님, 저 위에서부터 최운선 선생님, 생명공학 선생님, 이렇게 능동적이시라니까요. 다 이렇게 능동적이셔야 아무래도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죠. 스마프 선생님, 또 우리 박윤경 선생님 다 좋습니다. 황인석 선생님, 쌈장 선생님, 열공 미션 선생님, 피닉스 칼라곤 선생님, 칼라콘,
지수꾼 선생님 다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좀 뭐랄까 이 피곤함이 몰려와서 지금 일어서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캔들 기준 한번 기초부터 한번 다시 잡아보시죠. 네, 박희 선생님. 자,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2015년 5월 달까지의 캔들인데 월봉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이데일리 방송을 2015년도에 처음 진행해 드릴 때 이 아모레 퍼시픽을 예제로 좀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1월 달이면은 이게 이제 5월 달까지의 기준이니까 역순으로 해서 이제 딱 들여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5월이고요. 이게 4월, 3월, 2월, 1월입니다. 왜 5월 달까지만 보여드렸을까요? 윗골이 달리고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랬겠지. 6월부터는 아마 밀리지 않았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교재를 작업을 할 때, 교재를 만들어 드릴 때가 2015년 사실 5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어찌됐든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는 저 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뭐가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월봉 저걸 땡겨서 보실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그 당시의 기준에 12조인가 뭐 했을 거예요. 뭐 왜 올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저 당시 기준에 비이성적인 저 강세가 연출되다 보니 그날 이후부터 해서는 앞으로는 당분간 계속 그러겠죠. 뭐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한데 중국 관련주예요. 뭐 있다고 얘기. 중국 관련주인가요?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이제 좀 오래 하시고 그 전부터 기준 좀 잡으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아니 왜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관련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기준에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여기까지 자른 거죠 우리가. 이 당시 기준에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잘 보시면 여기까지 일단은 상승 랠리가 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땡겨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85,700원에서부터 26만 5천 원까지 나온 겁니다. 85,700원에서부터 26만 5천 원. 상상을 초월하게. 결론적으로 저렇게 이제 그 1차적으로 올랐는데 저게 정점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시점인데 어찌됐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왜 저기서 추가 폭등이 나왔는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게 이제 올라갔을 때 핑계댈 게 없다 보니 중국 관련주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된 영업이익의 비중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중국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중요시하게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영업이익 부분이 영업이익 부분 중에서 중국 쪽의 영업이익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는 뭐 예전 과거 데이터를 뭐 더 크게 논하기보다는 이때 캔들 패턴의 기준이 자 땡겨서 보겠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왕이면 거래량 부분이 더 실렸으면 월등히 더 긍정적이었을 텐데 거래량 부분은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5MA, 20MA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그래도 장악형이 뜰 때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5MA, 20MA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강세를 떴다. 깔끔해요. 그냥 아직 안 배우셨지만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은 다 VVIP 회원님들, VIP 문자반 회원님들은 다 이미 배우셔서 저 상승 장악 확인형 누가 몰라. 와 이왕이면 거래량 터졌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안 터졌으면 어때? 장악형에서 월등하게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는데
수개월 만에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장악형이 떠준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악 확인형이 떠 있을 때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추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 한 차례 하락 장악형이 떠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하락 장악형이 떴다가 되돌릴 때 기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되돌림의 기준점의 편입 기준을 또 설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1차적으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삼선 전환도를 이제 배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몸통으로 보고 요 라인의 뭐 절반이 이탈되는 범위까지 놓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맨 처음에 스타트가 상승 장악형이었기 때문에 요 자락의 절반을 쪼개서 놓고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1차적으로 음봉이 떨어져 내려올 때 요 기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윤정두가 잘난 찬다 생각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기초부터 아예 새롭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데일리에서 배워 나가시면은 그러시면은 이런 실전도 스스로가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게 실력이 쌓이겠구나.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락 장악형이잖아요. 저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했다. 변동성 매매로 꼬리에서 했으면 최고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캔들 패턴의 기준을 잡아서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요 자락이 차익 실현 범위입니다. 우리가 배운 자락이. 그리고 되돌릴 때 어떻게 돼요? 요 자락이 되돌림의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되돌림에서 다시 재편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주구장창이죠. 여기가 땡겨서 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땡겨서 놓고 보니까 상승장악 확인형이 제대로 떠준 위치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추세 강화의 흐름이 되고 그 이후에 월봉상으로는 단 한 차례도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패턴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패턴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이 기준을 나는 다 놓쳤어. 그래서 윤정두가 교육해드릴 때 2015년도에 1월 달에 이데일리 방송을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상승 장악형이 떴더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재밌어. 그리고 쉬워. 콧방귀 껴. 근데 할 게 없으니까 들어와서 방송 듣고 계셔. 윤정두가 졸다가 엉뚱한 얘기 하나 확인하시러. 새로 오신 분들은 요걸 해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기초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드릴 기초, 또 내일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야기할 또 기초. 자,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뭐 조금 있다가 그 박승재 TV 자료 보시면 거기에는 뭐 바로바로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5 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5에서 10 거래일 동안에 하락 추세 그리고 3에서 5 거래일, 1에서 3 거래일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실전으로 넘어갈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결국은 3개, 4개의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하락 기준이 잡혀 있다 이거야. 고점 대비해서. 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종가가 여기니까 상관없어요. 딱 보실 때 양봉음봉의 종가 시가를 명확하게 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 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가 기준도 또 떨어져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작지 않아요. 월봉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락에서 결론은 뭐 물론 망치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망치형이 지금 실패가 됐죠. 우리는 망치형을 배울 때의 기준이 어떤 설정이 되냐면요. 망치형이 완성이 됐다. 이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캔들만 가지고도 혹은 망치형 이 캔들이 발생된 위치 이 하나의 캔들만 가지고도 추세 반전의 흐름으로도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이 망치형의 캔들의 뭐 손절 범위의 기준 전체 몸통으로 잡고 이렇게 절반의 기준을 잡던 일단 손절 범위의 기준을 잡죠.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망치형이 떴다고 100% 기준이 잡히진 않아요. 또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다고 해서 사실은
퍼센트 기준이 다 상승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주고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추세 강화와 함께 랠리의 기준이 연출이 됐죠. 그럼 1월 달에 이걸 설명해 드릴 때 많은 분들께 악을 썼어요. 한번 볼게요. 신뢰도가 중요한 거니까 진짜 저 당시에 윤정두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렸지만 악을 썼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악을 썼느냐.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짜 사실 그대로 확인해 보니 네가 윤정두가 악을 쓰면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패턴상 또 추세상 갈 수 있으니까 편입은 한다. 그렇지만은 펀더멘탈이 긍정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걸 한번 방송 원고를 봅시다. MTN의 Y라는 방송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MTN의 2015년도에 Y라는 방송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VOD 윤정두의 Y 다 모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윤정두의 Y Y의 목차 Y의 목차를 보고 거기 이제 목차 내에서 종목 목차가 나옵니다. 종목 목차에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나오죠. 6강, 11강 이렇게 나옵니다. 6강하고 11강의 PPT 자료화면.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11강쯤에서 보면 다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봅시다. 2015년 3월 11일이에요. 6강에서 일부 올려드렸고 장세 이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자 여기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에서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지수 지금 쓰지도 않죠 솔직히. 응?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파생 상품의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물 대신 선물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코스피 200 업종 대표주군 코스피 200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설정해서 거기서 현물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현물 시장의 해지를 진행하겠다 요 내용인데 한국판 다우지수라는 거는 다우지수가 30개 종목을 가지고 움직여요. 30개 종목을 가지고 시가 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도 한국거래소가 추진을 한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뭔데? 그냥 금융업체들이 자금을 모아서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가 이제 인사권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정부의 뭐랄까 입김에 의해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나 하여간 낙하산 방식의 이제 사장이 이렇게 내려오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이거 얘기 길어지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2014년도 7월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 2기 부총리가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경제 굉장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본인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객관화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책 한 권 이상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주식시장의 활성화 부분을 뭐 액면 분할 그리고 배당 특히 이제 배당이죠. 주주환원 정책 배당을 강화를 하면 개인들의 투자가 늘어나서 정상적인 세수 확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주주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많이 하는 또 배당 이외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일본의 액면 분할, 미국은 액면이 없습니다. 액면가가 없어요.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 분할을 한 애플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주가 변동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결과물을 이제 발표해 놓은 보고서 자료를 제시를 한 거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배당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2014년 7월경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공식 자료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지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정도는 그 책 한 권 분량에서 증권 관련된 주식시장 관련된 내용만 또 발췌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거래소 이사장께서 그러니까 거래소 사장께서 존나문 자 기억을 못해요. 탁상행정인 거죠. 본인도 뭔가 잘 보이고 싶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한국판 다우지수를 갖고 나와요. 근데 다우지수라는 게 주가 평균 방식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지금 액본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뭐 100 몇십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하고 또 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인데 주가의 차이, 시가총액도 차이가 나지만 주가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예를 들면은 50만 원 수준에 다 맞추자. 삼성전자도 50만 원 수준으로 액면 분할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롯데그룹주들이 그때 가격이 높았단 말이죠. 롯데그룹주들도 다 분할하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분할해서 야 K탑 30 지수 만들자. 근데 거래소가 그렇게 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이 다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든 그냥 회사예요. 법인이에요. 응? 사장이 그냥 그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장이어서 그렇지. 응? 그러다 보니 통제권도 약해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무슨 K탑 30이야. 그래서 지난 2020년 말인가요? 그때도 무슨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2017년 말인가요? 뭐 무슨 KLS 300 지수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합쳐가지고 250 종목, 뭐 300 종목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지수를 산정하고 해지를 한다?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만들어 놓는 게 지수에 대한 해지를 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물 시장에 대한 해지.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그걸 하냐고, 쓰냐고,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솔직히. 무지하게 욕을 먹는데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때 서경배 회장님인가? 예, 서경배 회장님 써있네요. 서경배 회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대놓고 2014년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액면 분할이요? 안 해요. 우리 그냥 황제주로 갈래요. 소액주주들 많아봐야 머리 아파요. 싫어요. 대주주 지분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한다 했어요. 2014년 11월인가 12월에 11월 그 전인가 하여간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거래소가 자신감 있게 내세웁니다. 걱정 마. 액면 분할하는 그 대형사들 많이 나올 거야. 코스피 그 K탑 30이라는 게 꼭 시가총액 30위가 아니라 업종 대표주를 넣는 거니까 아유 우리한테 액면 분할한다고 한쪽이 많어 한 4-5군데 돼.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중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그룹주가 포함돼 있다.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결론은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아모레 취하고 10분의 1로. 근데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G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이제 오를 명분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죠. 왜 올라갔을까요? 사실상
외국인도 팔고요. 기관도 파는데 또 개인들도 파는데 연기금만 삽니다. 연기금만 사서 들어올린 주가였어요. 그게 아모레 G의 연기금이 속된 표현으로 때려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땐 그랬어요. 2015년도만 해도. 응? 연기금 때려서 갖고 올라가고 아모레 퍼시픽마저도 그런 그 추세 범위가 나온 거죠. 그 후폭풍은 뭐 어마어마했어요. PER이 뭐 제약 지금의 의약품 제약바이오처럼 올라와 버리니까 PER이. PBR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이러한 상승률 2015년 2월 6일까지예요. 어? 우리는 1월부터 해서 상승 장악형의 편입 기준 설정을 한 거고 상장 주식 수가 580 뭐 4만 6천 주? 저가가 뭐 95만 7천 원?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서경배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거보다 더 올라가요. 근데 매출액하고 이 그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은 일단 면세점 기준에서 100%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는 맞지만 전체 영업이익 2조 5,700억 중에 면세점은 7천억. 30%가 안 됩니다. 뭔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묶여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면세점이 중국 요코라고 그때 당시 표현을 했나요? 중국 보따리 장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중국인 매출이 비중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응?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순위도 무지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 대한 그 국가별 영업이익 기준에서 520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1, 2, 3, 4분기 다 합쳐서. 그렇지만은 전체 면세점 말고 중국 쪽에 우리가 판매하는 영업이익의 전체 영업이익에서의 비중으로 따지면 10%가 안 돼요.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이제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의약품을 놓고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약품을 얘기할 때 한국 BNC야. 대주주주분 그게 8%인가? 한국 BNC가 대주주주분 굉장히 낮죠. 한국 BNC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갈까요? 20%인가? 헷갈려. 28%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양 생명과학이 8%인가요? 진양 생명 깜짝 놀랐어. 45% 나왔고. 진원 죄송합니다. 진원. 지금 정신이 없다니까. 8%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진원 생명과학도 일단은 변동성 나오고 거래대금 터지면 우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뭐 저기 뭐죠? 이현제약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평상시에 얼마? 지분율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월 20일 날 상한가죠. 20일인가 22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근데 그 전날 거래량이 얼마요? 7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이날이 10월 20일 상한가. 이날이 7만 주. 7만 1,777주 거래량이. 근데 이날 거래가 터지면 그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MTN의 2월 달에 방송 화면이잖아요. 2월 달에 MTN에 저게 뭐였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 방송 화면이 있어 그대로. 어디에?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지금 다시 볼까요 또? 하나하나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 지금 뭐 접속 인원이 44분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서 윤정두의 Y 11회차 한번 찾아볼까요? 재생 목록에 윤정두의 Y 어딨니? 2015년도 윤정두의 Y. 이거 우리 직원분들 다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 2대1리 2015년도에 그 내용도 있고 이렇게까지 아니었어. 완전히 이거 쓰레기장 만들어놨어. 우리 여기 있죠. 2015년 MTN의 Y 11강 보겠습니다. 11강
여기 보시면은 6강에서부터 아모레 퍼시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화면. 아니 뭔가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이때 상한가 제도가 바뀐 그 기준점에 2015년 6월에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온 그 기준이에요. 자, 아모레 퍼시픽 보시면은 나와 있죠. 아니다. 어디 나와 있니? 어디 있니? 잠시만요. 10일에 이게 몇 페이지? 잠시만요. 10일에 뒤에 있구나. 44페이지면은 뒤에 쭉 넘어가 보자. 여기 있다. K탑 30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주. 이때 말이 잘생겼지. 배도 없어. 배도 없잖아. 배도 없네 진짜. 아유 멋쟁이네. 10월 22일 날 서경배 회장 액면 분할 계획 없다. 그 일봉 차트에 저자락에서 딱 뭐 상승 장악형 또 월봉상의 상승 장악 확인형 이거 보셨죠? 뻥이 아니잖아. 이 당시 화면이. 그죠? 그게 결국은 상승 장악 확인형이 근데 6회차에는 상승 장악형이 없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는 거예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께서 2014년 7월 20일 날 최경환 재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시장 활성화 대책 그 부분에 부응해서 액면 분할을 적극 권장합니다. K탑 30을 만듭시다. 서경배 회장 액면 분할 안 할 거야. 나 황제주로 갈 거야. 짜증나. 왜 자꾸 말을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대주주분이 높고 그죠?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이 작고 아무리지는 더더욱 그래 지주사가 액면 분할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시가총액이 10조 8,600억 주가 올라와서 이제 이 당시 기준에 여긴 시가총액 안 써놨구나. 결론적으로 아무리지는 바닥일 때 한 7조, 아모레 퍼시픽은 바닥일 때 12조 정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거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 이제 좀 얼마라도 산 것처럼 3월 달까지 산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금 공제 부분이 아모레지는 어때요? 빨간 색깔 기관도 팔고 파란 색깔 외국인도 팔고 있었고 개인들도 팔고 있었는데 초록색의 영기금만 죽어라고 사면서 주가를 3월달까지도 견인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기준이 잡혀 있는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잠시만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아모레지를 줬나? 종목이 뭐야? 이거 상승이 더 확인형이고 뭐였을까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이 이게 뭐였을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의 기준은 월봉 기준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펀더멘탈적인 내용이든 이슈든 다 필요 없고 우리의 기준은 이 당시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느냐 어디서 요 대바닥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 대표님 몸통을 안아야 된다고 했는데 몸통을 못 안았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이다.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의 몸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양봉의 윗꼬리는 그건 뭐 아니야. 아랫꼬리만. 그럼 뭐야? 장악형이죠. 그 다음 장악 확인형. 그것이 액면 분할을 한 해 만에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이후에 갑자기 바뀌어요. 바뀌더니 액면 분할을 단행을 하죠.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나서 쭉 이게 100%. 어떤 이유는 뭐 그때 당시에 그 심리적인 면과 모멘텀 명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나 소나 모멘텀 차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배우시고 이런 보조지표까지 싹 다 보시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하죠. 그럼 이동평균선의 상승의 각도가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상승의 각도가 오히려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땐 20MA가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얘가 횡보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기초 얘기하다 보면은 끝도 없는 거야.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데일리 방송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이제 내일 또 추가 기초 공부를 할 거니까 캔들만 한 100강 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캔들만 100강. 100강을 하게 되면 한 상반기 정도 될 거예요. 응? 지금 이 부분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또 이평선 얘기를.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 쪽에서 다시금 매수의 기준이 잡혀지는 거는 여기서 돌려질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영선 위였고 잘 보세요. 영선 위에 놓여져 있었고 영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딱 소나가 꺾입니다. 소나가 꺾여 나가요. 꺾여 나가는 시점부터 기울기는 이 소나의 기울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씩 꺾여진 거고 크로스가 발생된 건 여기. 그러니까 3박자가 다 영선 위, 소나가 꺾임 그리고 크로스까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꺾이는 흐름 영선 위에서 꺾이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범위부터 해서는 거래대금 거래량 실리고 시그널까지. 그러니까 매수 기준을 잡아주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까지 전부. 여기서 거래대금도 볼까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거래대금도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거래대금도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다. 즉 소나 모멘텀 차트 빼고 보시더라도 이때 거래가 더 적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5MA, 20MA 넘겼거든요. 거래대금은요. 주가가 위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캔들 패턴상으로는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기준이 사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설정을 해드린다면은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맨 처음에 여기서뿐이 안 나와요. 캔들 패턴 기준에서는 하락 장악형이 딱 뜨죠. 조금 못 미치는 어찌됐건 하락 장악형. 그리고 돌려? 그럼 또 따라붙을 수는 있어. 그 다음부터는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고점 대비 거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지. 이게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무너졌다? 아이고. 그럼 롯데그룹은 파산했겠네. 롯데그룹 중국에서 얼마나 큰 손해보고 나갑니까? 파산했겠네. 자, 결론은요. 결론은 다시 뭐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앞부분부터 다시 봅시다. 다시 보시면 자, 월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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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가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기준은 원래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주봉입니다. 주봉도 이제 캔들이 많아졌어요. 안 보이시죠? 우리가 기준 잡는 거는 2015년 1월입니다. 응? 또 3월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응? 당연히 지금 배우는 것처럼 이제 변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뭐야? 윗골이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뭐 그걸 뭐 새삼 물어보시나? 새삼. 응? 또 일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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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다 뜨죠. 일봉에서도 다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망치형의 기준 땡겨서 보면 다 망치형이 이게. 추세 뭐 언제 꺾여서 뭐 차익 실현 전량해라 이런 개념이 제한적으로 형성됩니다. 변형 샛별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장악형 뜨고 나서 손절범위 안 오고 쭉 뻗어 올라가서 요 흐름. 거기에 갭 나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반 이상은 달성을 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캔들.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신뢰도는요. 거래대금. 넥슨지트도 마냥 그냥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800% 올랐잖아. 그죠? 그럼 상승 망치형 상승장악 확인형. 물론 더 배우시는 분들은 거래량까지 보죠. 신뢰도 부분에.
이건 뭐야? 하락 장악 확인형.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 지금 아실 필요 없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4대 천왕 패턴이 떠 있는 곳만 동그라미를 쳐드린 거예요.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지금 배울 필요 없어요. 기초부터 배우고 나중에. 응? 이러한 흐름이 나와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그 종목에서 내일부터 수익을 내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응?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169%. 10월 이후에. 그러면 얘가 주봉에서도 오를 자리에 캔들이 떴었느냐. 하나 둘 셋 띠용. 상승 형태 확인해요. 하나 둘 셋 띠용. 상승 형태 확인해요. 지금 확인형으로 끝이 나 있죠. 주봉의 기준에 1월 3일입니다. 갭상승이 나오고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지만 주봉의 기준에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걸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알고 있다니까. 뭐를 알고 있어요?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네.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네. 그럼 매수건 어디? 요 자락에서부터 오늘 뭐 편입해서 수익들 다 내셨어야지. 우린 변동성 매매하니까 꼬리 잡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셨어야지. 그러고 나서 내일 또 이 꼬리를 감싸 안아 아우 땡큐 그러면서 또 편입할 수 있는. 그게 어려우시니까 노란톡에 계시면 윤정두가 시간이 되면은 이 종목도 녹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장중에 또 올려드리는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얘가 변동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배우신 분들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배운 대로 요거 꼬리 달린 부분 메꿔서 내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또 만약에 그 꼬리가 더 달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윗꼬리 달렸으니까 1월 3일날 당연히 전량 차익 실현이고, 그럼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을 잡겠죠. 패턴의 기준을 배우는 거니까 상승 잉태형의 기준일 때 어디서 정리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예? 또 혹은 세 번째 봉의 기준점을 설정한 거니까 그렇다면 일봉이 아니라 주봉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 자락이 다시 이탈되면 나는 눈물을 머금고 뭐 손절을 한다든가. 그것을 4대 천원 캔들 배울 때 4대 천원 캔들의 편입 구간, 차익 실현 구간, 또 비중 축소 구간, 또 재편입 구간,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배우셔서. 이제부터. 요거 조금 빨리 넘길게요. 넥슨 GT의 이런 흐름들, 그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망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기준,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169%. 저기 보시면 변형, 샛별형, 또 상승 장악 확인형 둘 다 뜹니다. 그럼 샛별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을 어느 쪽을 무게감을 둘까? 그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어떤 걸 무게감을 둬야 돼요? 이것도 10월 달에 땡겨서 볼까요? 자, 넥슨 GT 10월 달 거 땡겨서 봅니다. 우리하고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대금에서. 그리고 시가총액 부분에서. 자, 넥슨 GT의 일봉입니다. 10월 달 기준에서부터 봅니다.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진짜 저기서 편입 구간이었는지. 자, 하나, 둘, 셋, 띠용. 변형 샛별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샛별형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어요? 자, 장대음봉, 그리고 도지. 저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다가 도지가 아니에요? 도지죠. 도지죠. 그러면 장중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안 맞긴 하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와, 상승 장악형이 떴네. 장중에 잘 보고 있었어. 편입이지. 근데 꼬리가 달래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지. 늦게 잡아서 그럼 손절이지.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에 꼬리를 잡을 거냐? 아니면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여기서 따라붙었는데 밀렸어. 그럼 나는 패턴의 매매의 기준을 잡을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악형이 훼손되는 지점. 여기가 이탈되면 장악형이 아니죠. 장중 기준에. 장중에 봤다면. 그리고 이게 완성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장악형으로 끝났어. 만약에. 완성되고 나서 기준 캔들이 어디로 바뀌어요? 일로 바뀌죠. 요걸 이탈하면. 차익 실현인데 손절이든. 이거 공부하지 말라니까 지금 단계별로 기초부터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는 그런 갑다.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띄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샛별형의 기준이 된다 이거야. 샛별형. 여기 갭상승, 갭하락 나왔잖아.
윗꼬리 달린 부분은 도지 아니에요. 어차피 도지. 응? 스타가 아니고 도지란 말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샛별형이 떴을 때 편입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절반 넘기는 자락에서부터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이 고점까지. 그러면 샛별형이 아니라 장악형으로 따지게 됐을 땐 장악형은 앞전 캔들을 감싸 안는 게 장악형입니다. 몸통을.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응? 윤정두가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정형화된 걸 뒤에 다 배운다고요. 그럼 뭐야? 장악형이지. 그 다음날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갭상승의 장악형. 어우 땡큐 하지. 이탈돼? 차익 실현해야 되나? 차익 실현했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샛별형이 떠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으로 볼 거야. 보수적으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게 음봉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음봉을 절반을 다시 넘기는 시점이 샛별형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다. 장중에 따라 붙었던 그 다음날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던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넥슨 GT가 여기서도 편입인데 이거는 어떻게 개별 매매 기준이다. 왜? 거래대금 200억, 300억, 400억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그럼 우리는 여기 써 있잖아요. 2천억 이상, 응? 막 3천억 이상 막 터지잖아. 우리는 거래대금 2천억 이상. 공격적이신 분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요즘 같으면 뭐 1,000억 수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2천억 이상. 응? 이건 언제 배워? 캔들 다 배우고 할 게 많아. 그럼 어떻게? 노란톡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윤정두가 전략 잡아드리면 그때 대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죄송스럽지만은 뭐 죄송스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기 위한 기준인데 VVIP 행사할 때 가입하셔서 가입하셔서 편하게 매수 그럼 매수하시고 매도 그럼 매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좋은 장에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캔들이 여기만 있나? 더 있어요. 변형 샛별형 여기 또 뜨죠. 근데 변형의 기준에 이렇게 형성돼. 밀렸는데요. 밀리면 이제 순절 범위 설정을 해드리니까 그것에 맞게 되죠. 여기서도 상승이니까 확인형. 이것이 오리지널 교육 원조입니다 하시는데 요거만 조금만 더 진짜 배우시면은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맞는데 라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안 맞는 데가 아니라 형성이 됐는데 미끄러지면은 손절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 범위를 안 배우셨던 거지. 왜? 전 세계적으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나? 그걸 윤정두가 정리를 해서 정형화해드린 교육. 유료 강좌에서는 캔들만 9시간 교육을 하죠. 광고 하나 없이. 아까처럼 뭐 MTN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것도 은근히 보면 광고야. 검증한다고 치고 막 광고하는 거고 그냥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추세 강화 매매해서 이동평균선 배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니까 그때 돼서 거래량 거래대금 신뢰도 배우고 그럼 그 사이에는 뭐 계좌 맨날 깡통 차고 있을 거예요? 다 배웠더니 계좌 내 계좌 보니까 깡통이야?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교육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지 마시든가 교육 받으면서 수익을 같이 잡아내시든가 이게 일봉입니다. DBI텍. 예? 망치형이 떴네. 뭐 변형 샛별형이 떴네. 상승 장악형 아까 아래 꼬리는 양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흐름 속에서 뭘 보면 돼요? 결론은 메이저들이 샀느냐. 우리가 지금 캔들 이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와 열내 빠졌는데 양복이 딱 뜨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종가가 여기였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 개파락 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또 떨어졌어. 근데 그냥 잡아 끌어서 앞부분에 캔들의 몸통을 싹 다 감싸 안고 돌린 거예요. 거래가 전거래보다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응?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가 나오는데 차익 실현할 구간을 주질 않아. 물론 DBI텍이 의약품이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이 꼬리 하나가 몇 퍼센트씩 혹은 10% 20%씩 됐겠지.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바보도 아니고.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근데 얘는 그냥 매집이잖아요.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매집이 11%가 넘어요. 4,440만 주짜리에. 변동성 꽉 눌러놓고 그냥 거래 터트리면서 맘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 고점. 꼬리 달려? 그럼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 차익 실현 못해서 패턴 범위로 갈 거야? 그러면 변형의 기준에 역시 세배령의 기준. 이탈됐어? 그럼 차익 실현. 근데 되돌려? 그럼 또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야. 그게 이제 주봉으로도 일봉 주봉으로도 딱 애매하다. 그럼 월봉으로 잡아내세요. 그럼 월봉으로. 월봉으로. DB하이텍의 상승률 693%. 상승하향 떠요 안 떠요? 떴죠. 뜬 이후에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 범위가 캔들 패턴으로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 또 뜨죠.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졌다 망청 또 뜨죠. 근데 꼬리 빼고 나면은 그 다음 범위는 장악형의 기준이 되죠. 장악 확인형까지.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밀렸다가 다시 어떻게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쭉쭉쭉 변동성 확대돼서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할 거야. 오케이. 그럼 저 윗골에서 차익 실현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장악형이 떴는데 또 깨고 내려와 여기까지. 그럼 뭐 손절을 대처를 하든 수급을 놓고 보든 어찌됐건 또 망청 뜨면 따라 붙든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설정을 하든 단계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캔들, 그 다음 이평선, 그 다음 거래대금까지 단계별로.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면 3333 상한가 한번 잡는다 생각하시고 3333 3333 3333 3333 얼른 3333 그렇게 해서 다음번부터 기초교육 강좌 마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팍스 경제TV에서 진행해드렸던 종목군에 대한 또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테니까 3333 지금 뭐 유튜브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3333 3333 얼른 3333 이데일리 쪽에서는 방송 접속이 없으셨나? 있으셨는데 이데일리 쪽에서도 박호영 선생님, 최지영 선생님, 백야 선생님 다 올려주셨으니까 3333 한번 가시죠. 3333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저도 힘들어. 지금 11시 58분이에요. 12시야 벌써. 이거 언제 끝날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자, 3333 유튜브 쪽에는 쉬운 7분 접속이 계시네요. 오케이. 3333 뭐 이데일리 쪽은 아예 없으시네. 3333 유튜브 쪽에 답을 올려주시고 계시나? 출석 체크를? 그렇죠. 홍영수 선생님.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조금만 받으시면은 아주 기초부터 단계별로 받아가시면은 충분한 수익 부분 설정 범위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 오래간만에 교육해 주시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초부터 쭉 배울 텐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몇 시간 걸려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하루를 1박 2일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본다. 기술적 분석은 뭐를 보는 거예요? 수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형이 샀는지를 보는 거야. 대형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만 확인할 수 있어. 미국에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을 1조를 샀어. 그렇다고 미국 신문에 나오나? 외국인 윤정두가 1조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뭐 미국 국민들이 와 외국인이 샀어. 그러면서 또 사? 막 사재껴? 우리나라만 외국인 또 기관 수급 부분을 HTS에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코스콤에서 크게 오류 없이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또 예전처럼 HTS가 없을 때 기준에서 깜깜하게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몰라. 그럴 때에 캔들의 색깔이 뭔 색깔이야? 이거 빨간색이야. 캔들의 색깔이 뭔 색깔이야? 파란색이야. 누군가 오늘 팔았나 보다. 시초가 대비해서. 누군가 오늘 시작 가격보다 샀나 보다. 캔들 빨간색, 파란색, 또 캔들의 패턴 뭘 보기 위해서다? 누군가가 샀는지 팔았는지를 보기 위한 수급을 보기 위해서다.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매일매일 종가가 조금씩 올라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종가의 평균을 내봤더니 위로 계속 올라가더라. 우상향이야. 그럼 누군가 막 사고 있구나. 오히려 우하향이야. 그럼 어떻게 돼? 누군가 팔고 있구나. 그 기준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는 기준이 뭐예요? 누군가 샀는지 팔았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캔들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패턴이 상승 패턴이냐 하락 패턴이냐 그 패턴을 본다는 게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느냐 보는 거잖아. 거기에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 뭐예요?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위에 매물을 잡아 먹고 갔느냐, 집어 던지면서 물량을 털고 나간 거래 대금이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면서 외국인 기관이 또 혹은 세력이 샀느냐 팔았느냐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예? 근데 결론은 HTS, MTS 발달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추정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장중권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장 마감 이후에 다 추정해서 볼 수 있잖아요. 누적 수급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그러면 사실은 수급 논리에 의한 외국 기관의 수급이 손바뀜이 됐든 쌍끌이가 됐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대해서 보조지표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일찍 먼저 잡아내기 위해서, 또 캔들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세적인 부분, 이동평균선의 추세도 봅니다만 캔들 패턴의 강화 부분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패턴으로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걸 놓고 보는 거다. 심리적인 부분은요, 말 그대로 보도자료 그리고 막연한 전망, 공식화되어 있는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뭐다? 수급을 보기 위해서다. 세력이 샀는지 안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뭘로? 캔들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의 기준으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을 왜 해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볼린저 밴드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일목균형, 다 응용이잖아요. 그런 거는. 요 세 개에 대한 응용. 항상 보면은 우리 그 제이데이 파트너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료 VVIP 회원님들이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더 능동적이세요. 능동적이신 분들이 수익을 내세요. 어찌됐건. 자, 보겠습니다. 맞아. 이제 캔들부터 배우는 건데 우리가 기본 차트로 보는 게 우리나라, 또 일본 이런 데서 이제 캔들로 보고 다른 쪽은 종가 선 차트나 바 차트 이런 거를 또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기준에서 캔들을 보는 거고 분석 차트 기준에서 이제 삼선 전환도를 우리는 올해 또 작년에 추가 교육을 잡아드렸습니다. 삼선 전환도의 기준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캔들이 무엇인지 딱 세 가지만 놓고 보십시오. 첫 번째, 일본의 에도 시대 쌀 거래상인 혼마 문해이사가 혼마 가문의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냥 뭐 혼마 책, 거래신 뭐 혼마 이렇게 하고 막 책이 우리나라에 한 세네 권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야. 300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전설의 고향을 써. 지금 시장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지. 예? MTS가 발달해서요, HTS가 발달해서 없죠. 그냥 수동적인 데이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1980년대 중반 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뭐 연방준비위원회, 세계은행, 뭐 금융투자기관 이런 쪽에 예?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교육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매매를 해. 그래서 그거를 패턴을 다 가지고 와서 이름을 이제 영어식으로 바꿔서 전 세계에 뿌린 분이죠. 그럼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뿌린 캔들 자료가 오늘날의 HTS가 발달돼 있는 지금 시점하고 어떨까요? 약간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300년 전 거 스티븐 니슨이 뿌린. 스티븐 니슨 저분의 책도 우리나라에 직역본이 한 두세 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두 권이고 나머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짜집게해서 내놓은 책들도 있고. 근데 내용 보면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는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입니다.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이 뜨면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등합니다.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편입의 구간은 어디냐? 이게 있어야 될 거냐? 그게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자료에 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배우자. 증권 분석의 방법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양봉인데, 예?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음봉인데 시작 가격과 끝나는 가격이 어딘지 여러분들 자신감 있잖아요. 양봉, 음봉, 시작 가격 밑에고 음봉, 시작 가격 위에고. 근데 내 종목이면 눈에 확 띄고 알아. 오늘 개장 초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남의 종목이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그 전략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시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 그나마 다행이지. 왜? 왜라는 얘기 자체로 하면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이지. 또 땡큐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가가 여기였잖아.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면 식은땀 제일 나죠. 막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막말로. 만약에 꼬리까지 이렇게 있어봐. 그럼 뭐예요? 장중에 음봉으로 확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봉으로 확. 위에 거 없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응? 또 만약에 이러한 흐름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이거 뭐지? 저 위에 고점이 있으니까 뭐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축하드려요. 뺨싸대기 맞지? 응? 시작 가격이 여기고 여기서 끝났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불이면 무조건 좋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시초가가 여기고 종가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잖아 지금. 종가가 여기고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야. 이게 또 꼬리까지 있어봐. 그럼 미치는 거야.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갔던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와 돌리는구나. 힘이 세구나. 막 이러면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매수에 대한 전략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을까? 파란색일 때. 빨간색이야 또 돌리는데 들어가야지. 파란색일 때. 그럼 이거의 기준은 여기까지도 씌울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 이거는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 거.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야. 쳐다도 안 봐.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전량 차익 실현이지.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어떻게? 쳐다도 못 보는 거야. 왜? 시작 가격이 여기였는데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몸통을 훼손시켜? 갭이 어떻게 나온 거야? 맨 처음에 이렇게 되면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기였잖아. 여기. 요 빨간 색깔 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이따만큼 올라 출발했어. 그럼 위로 뻗어가든가 이렇게 뭐 도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주구장창 두들겨 맞아. 두들겨 맞는데 두들겨 맞는 범위가 요 정도에 이게 뭐야? 몸통 대 몸통 갭이죠. 이 갭을 다 메꿔버려. 이렇게 내려버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못 사면 죽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음봉 양봉 나 잘 알아요. 잘 알긴 무슨 개뿔 뭘 알아. 시가 종가를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음봉 양봉은 알긴 알아도 저게 음봉이 갭상승의 음봉인지 개파락의 음봉인지, 양봉이 갭상승의 양봉인지 개파락의 양봉인지 전략이 다 달라지는데 그걸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결론적으로 이 양봉 음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와 시초가보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 종가가 올라오면 아 양봉이구나. 어? 시초가 처음 시작한 가격보다 미끄러지면 음봉이구나. 그럼 뭐예요? 처음 시작한 것보다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강세를 띄었든 얘가 자체 강세를 띄었든 그냥 강세를 띄고 쭉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거고, 시작 가격보다 밀리는 거는 그냥 누군가 막 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기본 논리상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윤정두가 매수를 해도 아 음봉인데, 야, 전일 대비 올랐어도 이거 음봉인데 이걸 왜 여기서 사? 그럼 윤정두는 편입하는 이유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죠. 근데 그게 와닿지 않고 못마땅해. 야 프로그램도 매도인데, 응? 내일 보면 되지. 시초가보다 음봉인데 왜 나 뭐 사라 그래. 이해되세요? 어느 가격에서 뜨든 그 얘기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넥슨GT의 일본 같은 경우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어. 근데 두산중공업은 어때요? 어? 동네 창피하게. 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 사인을 냈어 세상에. 어? 마지막 거래에도 매수 사인 냈어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었으니까. 응? 근데 양봉에 뻗어 올라가는 흐름에 꼬리 달리고 미끄러져 내려와. 그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갔으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어? 대표 오늘 매수 사인 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기준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또 권리락 행사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배우시는 거는요, 캔들 하나의 기준으로. 그럼 나는 캔들만 앞으로 설정해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다가 이거 잘 안 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도 배울까? 또 추가적으로 거래대금도 배울까? 다 배웠는데도 좀 그래. 아유, 35년 한 윤정두를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야 윤정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바뀌어줘도 된다 이거야. 내 종목이 아니니까 자꾸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음봉이네, 아유 양봉이네 뭐 이러고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예? 결론은 지금이라도 캔들의 몸통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양봉 어디 시가가 여기,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일 때, 음봉 마찬가지예요. 시작 가격보다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그리고 캔들의 그림자 꼬리는요. 캔들의 몸통은 뭐라 그랬어? 이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의 기준에 여기가 시작 가격, 몸통은 여기가 끝난 가격이잖아요. 꼬리는 뭐예요? 장중의 최고 고점. 아래 꼬리는 뭐예요? 장중의 최고 저점. 그럼 장중의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올라갔겠지. 그죠? 이게 더 밀려 내려오면은 넥슨GT처럼 윗꼬리가 더 길어지는 거야. 피곤해지는 거지. 막 밀고 내려와. 누군가 막 차익 실현을 해. 다행히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막 밀고 내려왔는데 꼬리가 달렸지만은 수급은 긍정적이야. 그냥 밑에서 받았을 뿐이야. 그렇다면 되돌릴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졌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서 뜬 윗꼬리냐 고점에서 뜬 윗꼬리냐,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차분차분 배우시라고. 오늘은요, 시가와 종가가 어딘지, 양봉 음봉의 기준에, 그리고 꼬리의 역할이 뭔지, 역할이나 마나 고점과 저점일 뿐이다. 그 이상의 확대 해석도 필요 없다. 아시겠죠?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강도가 세다라는 거고, 물론 주가가 고점에서 형성됐을 때의 흐름하고 또 틀려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아래 꼬리가 길면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힘이 무지하게 센 것으로, 윗꼬리가 길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센 것으로,
캔들은 몸통이 시가와 종가, 꼬리가 고점과 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 쉽다고 생각되죠? 맞아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인 거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이 됐으면 음봉입니다. 단 이 기준에, 이 흐름에, 또 이 흐름의 기준에, 아니 중간에는 막 이렇게 안 꼬이겠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콱 꺾여지겠지. 요거는 내일 이제 배울 거야, 이델리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주가 막 올라가다가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다행히 꼬리 달고 돌려서 장족형이 떴다. 내일 변동성은 난리 났다. 캔들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인식하셔야 돼. 더 밀리지 마. 힘들어 이 녀석아. 어디까지 갈 거야. 그래 돌려야지. 우와 절반 이상 돌려. 우와 힘의 강도가 어마어마하네. 우와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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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와와와. 많은 분들께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해드리냐면 요거 이제 내일 요렇게 여기까지. 그 몸통과 꼬리와 몸통이 여러분 질문 한번 합니다. 교육은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내일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이게 지금 꼬리와 몸통이 절반이거든요. 그죠? 캔들의 꼬리와 몸통이 절반입니다. 오늘 배운 거에 총 복습인 거예요. 몸통과 꼬리가 1대1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망치형이라는 거는요. 꼬리와 몸통이 1대1의 비율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망치형이 떴을 때 1대1의 비율이 형성되는 그 구간을 망치라고 부르니 우리는 망치형이 떴을 때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완성되고 보면 그 다음날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다시 잡아야겠죠. 근데 장중에 보고 있어서 그럼 편입의 기준을 망치형의 기준은 망치가 생성되는 그 위치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떠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윗꼬리가 없다고 칩시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칩시다. 이거 색깔이 지금 뭐 노란색이 있나? 아이고 노란색 너무 센 노랗고 살색 없나? 하여간에 우리는 이 부분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이 부분이 없는 거야. 없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밑에 이제 망치가 떴잖아요. 파란색 망치가. 그럼 망치가 생성될 때 편입 기준을 잡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절반이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가 1대1의 비율 아니에요. 1대1의 비율. 그죠? 요 자락이 1대1의 비율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편입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편입한다. 1번에서. 망치가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에요.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시가가 여기.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종가. 요 줄이 종가. 끝난 가격. 장중에 저점 어디예요? 여기가 저점인 거지. 저점에서부터 절반을 들어 올려서 힘이 무지하게 센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긴장하셔야 돼. 이거 많이 못 맞히면 나 속상하니까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냥. 자, 이러한 양봉의 캔들이 떴어요. 어디서 편입을 하느냐? 자, 1번 또 이렇게 해서 2번 또 3번 또 최저점에서 산다. 4번 1, 2, 3, 4예요. 굉장히 쉽죠. 요즘엔 그런데 오지 산다 그러면 4지가 아니라 오지. 자, 5번은 뭐다? 답이 없다. 5번. 자, 한번 눌러보세요. 1, 2, 3, 4번 중에서 나중에 배울 실전입니다. 망치형이 떴습니다. 바닥에서 떴습니다. 반전입니다. 고점에서 떴으면 손절입니다. 교수형입니다. 이렇게 배웠어. 그럼 바닥에서 떴는데 어디서 편입해요? 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없고 전 세계적으로 망치형이 떴습니다. 어디서 편입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편입했으면 어디서 뭐 차익 실현하든가 어디서 손절할 그것도 없어.
윤정두가 유일하게 그 실전 필살기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뒷부분에 배우시고 지금 기준에서 잠깐 알려드린 거니까 망치형이 생성되면 망치의 기준은 몸통과 꼬리의 절반이 망치형의 기준이다. 그럼 망치가 딱 생기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어디야? 에? 지금 주린이 달리자님 0번, 노상구 선생님 5번,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5번, 0번 했다 5번은 또 뭐야? 피닉스 칼라콘 선생님 3번, 주린열공 선생님 5번, 추수꾼 선생님 3번. 또 다른 분들은 빨리. 농담이 아니라 틀리면 어때? 틀리니까 모르니까 왔지. 또 2번 올리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 자유 선생님 2번. 아니 모르니까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만 대답을 해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윤정두가 그 다음 대처를 해갖고 뭐 교육을 잡든 뭘 잡든 할 거 아닙니까? 저쪽 채팅방에는 어떻게 올려 있어? 황인석 선생님 3번, 오뜨기 선생님 3번, 기루스 선생님 2번, 여문정 선생님 3번, 최유영 선생님 3번, 큐이니 선생님 3번, 최운선 선생님 5번. 자, 어떻게 될까요? 텔레콩아 인스 선생님 2번, 정석수 선생님 3번, 에릭 선생님 3번. 결론은 뭐예요? 3번이라고 쓰신 분들은 다 혼나야 돼. 함정이 있는 거잖아. 답이 없어. 답이 뭐예요, 사실은? 여기가 답이에요, 여기가. 이게 5번이라면 이게 5번이 여기가 답인 거야. 시가, 종가가 우스워요? 음봉, 양봉이 우습습니까? 뭐, 물론 약간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 기준선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초가니까 빨간색, 위로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빨간색, 양봉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봉은 맨 처음에 어디서 불거진 양봉이 됩니까? 위에가 있었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종가의 기준인데요. 맨 처음에는 스타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된 거죠.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에 뭐 올라갔다 내려왔든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음봉으로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절반의 꼬리를 달려서 망치 같은 게 어디예요? 이 절반의 꼬리와 절반의 몸통이 처음 시작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3번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초가가 3번일 때 기준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3번이면 어떻게 되냐면 꼬리가 이만큼 달리는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센 신뢰도가 높은 망치형의 기준 혹은 이 부분을 드래곤플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시초가 넘길 때 따라 붙을 거예요. 그거는 캔들의 패턴이 아니고 그건 캔들의 패턴이 아니잖아요.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서는 망치형에 들어갑니다. 캔들 하나짜리에서는 그게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번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재 가가 여기잖아요. 지금 빨간색 양봉으로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편입을 할 수 있어. 난 그래 여기서 편입할래. 다 오른 다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난 싫어. 어찌됐건 엄청나게 세니까 나 여기서 편입할래. 그것도 이해는 좀 돼. 여기서 편입할 거야. 어떻게 편입하냐고.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밀려 내려오면 편입할 거야? 그럼 밀려 내려오면 이렇게 도지가 되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 나는 편입할 거야. 그럼 그건 캔들 패턴이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의 기준을 잡으면 요렇게 돼 있는 망치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서 쓴다고 했는데. 응? 그 다음 범위 여기서 할 거야? 이거는 종가가 여기 있는데 종가가 현재가라는 거예요. 장중에 현재가. 그럼 이만큼 대밀려야 편입하겠다는 거 여기서.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꼬리 달린 이렇게 초록 색깔이 파란 색깔이 아닌 시초가보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꼬리 달리고 몸통이 이만하고 이렇게 된.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사겠다는 거야. 그럼 더 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출제 오류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추수꾼 선생님 말씀처럼 출제 오류일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어떻게 문제를 내드렸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자, 교수형입니다. 절반에서 매수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매수해요? 여기서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절반일 때 매수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 매수합니다. 예? 시가가 여긴데 시가가 여기라고 치고요. 1대1의 비중에서 매수합니다. 그게 망청의 스타트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수형이라는 인식 접어놓고 망청 인식 접어놓고 그냥 우산형의 캔들만 기준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디서 편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초가를 좀 더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어디서 편입합니까? 1반, 2반, 3반, 답이 없다. 4번 답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럼 어디에 원래는 여기서 편입을 한다는 거죠. 출제 오류가 아니라 저기를 4번이라고 해도 되겠네. 내일 2대1에서는 여기 4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때가 망치였을 거 아닙니까? 이때 여기서 편입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시초가 넘기면 살 거야. 그거는 캔들 패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세적인 매매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1111 한번 갑시다. 1111 빨리빨리. 예전에는 굉장히 능동적이어서 제이다의 파트너스에만 한 200명씩 접속하시고 1111 한번 눌러주세요. 페이지 한 페이지 쫙 넘어가 버리고 유튜브 막 한 150명, 200명, 카카오 TV 쪽 막 200명, 300명 올려주세요. 그럼 막 채팅방에 그냥 하나 쫙 올라가. 그럼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겨? 그러면 지금 무방하잖아. 그럼 막 또 무방한다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또 듣고 한 번 무방하면 막 2시간, 4시간씩 해드리고 광고도 없이 시황 얘기하고 다 하고 그래놓고 광고 시간 놓쳐가지고 결국 광고도 못하고 1111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1111 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채팅방에 1111을 올려주셔야 카톡방에 올려주셔야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 왜 이 밤중에 1111 눌러? 정신 나갔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무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일 배울 내용은 내일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뭐야 모기는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2016년도에 삼성전자 100만 원대 초반에 저걸 매수 사인을 윤정도는 이렇게 매수 사인을 냅니다. 난리가 났었지. 삼성전자 언제예요 이게? 요자락입니다. 삼성전자 2016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이건 나중에 고급반에 들어가면 배우실 내용인데 상승잉태 확인형 뜨고 차익 실현 범위를 안 줍니다. 그리고 재차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잉태 확인형을 주면서 눈 안 나. 그리고 갭을 깨질 않아요. 장중에 음봉으로 월봉입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왔었지만은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SBS, CNBC 방송자로 다 갖고 나가면서 걱정 마세요 그대. 그러고 나서 언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패턴상으로 추세 범위에서 꼬리 달리는 부분 말고 패턴상으로 하락 장악형 나온 여기 빼고는 근데 여기서 다시 망치형으로 돌려. 그래 다시 장악형이 떠. 그렇게 해서 여기 빼고는 삼성전자의 차익 실현 사인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게 캔들의 패턴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시원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소형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 이후에 흐름에서 쭉 미끄러져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이다. 장악형. 변형, 샛별형. 변형, 샛별형. 갭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샛별형의 기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로나19 그러고 나서의 추세 전환 그리고 본격적인 장악형. 와 장악형 뜨고 앞전고 좀 다 넘기고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 부분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우와 상승잉태 확인형 거래소 반환 상승잉태 확인형. 그러고 나서 지금의 위치가 이거예요. 바닥으로 보이죠? 이때는 고점 아니야? 고점 바닥이라니까. 바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때 장악형 아래 꼬리는 뭐다? 아래 꼬리는 몸통이다. 그럼 장악형으로 인식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쫙 당겨 올라가. 장악형이지.
근데 뒷심이 부족해서 어찌됐건 뭐가 됐든 그러면 일봉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어찌됐건 변동성 종목이면 윗꼬리 잘라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 기준점을 훼손시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장악형의 기준이니까 여기를 훼손시키는 거 그 다음번에 갭상승 위에 쭉 뻗어 올라가 몸통의 기준으로 꼬리는 제외하고 놓고 보기도 하니까 상승 형태가 확인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발생합니다. 갭상승이 삼성전자 치고는 무지하게 크게 나오는 갭이에요. 이게 밑에 몸통을 보지 마세요. 월봉입니다. 밑에 몸통을 볼 필요가 없어요. 월봉이에요. 아 이거 못 돌릴 것 같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그럼 얘는요 1위에 1위, 하이닉스는요 2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위인데 3위의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 기준에 8월 결산 법인이라서 90, 11이 1분기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원. 하이닉스는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3조 1천억 원, 하이닉스는 4조 1천억 원. 그리고 4분기 예상치가 4조 4천억 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3조 1천억 원 대비해서 1조 3천억이 많아요. 그럼 대략 40% 정도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가 128조, 하이닉스가 92조. 뭐 이런 뚱딴지 같은 경우가 있어.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 할인 요인이 있다 해도. 결론은요. 이번 달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해서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그리고 IR 이달 말에 IR 눈누난나 할 일뿐이 안 남았어요. 2016년도에도 맨날 엉엉엉엉 울고 나 이런 삼성전자 잡아주세요. 삼성전자 사시라고. 아 이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싫어요. 2016년부터 2017년 고점까지 이 상승 랠리 기간 동안에 올라왔던 상승률 이 상승률 만족 못하세요? 아까 볼까?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자 봅시다. 얼마예요? 상승률 하나 둘 셋 띠용 178%입니다. 2년 동안 삼성전자로 에게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원 계좌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게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에 178%가 우습냐고. 응? 자꾸 며칠 만에 저렇게 투더블 위메이드 10월달 기준에서만 한 200% 올랐잖아요. 그거를 매번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주력주에서 좀 비중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할 때 제대로 잡아낼 때 200%가 설정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200%가 설정되는 과정 속에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애간장 다 녹여놓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월 말에 삼성전자의 양봉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범위 이자랑 넘겨갖고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말도 안 되지. 여길 넘겨갖고 있어야죠. 1월 달에. 당연합니다. 1월 달에 3,300 넘길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이데일리의 내일 교육은 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의 교육은 이렇게 빠르게 넘깁니다. 팍스경제TV에서의 방송 내용인데 일단은 폐장일이 개장일이 1월 4일부터인 쪽이 많이 있어요. 개장일 이후에 메이저 국가 뭐예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일본 내일 개장하잖아요. 흐름들 놓고 보고 일본이 또 밋밋할 수 있어요. 눌릴 수도 있고 그 기준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대처하면 됩니다. LNF가 오늘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았어요. LNF 에코프로 BM이 내일 이제 어떤 추세의 회복이 나올런지. 그다음에 LX 세미콘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고요. 동진 세미캠은 10월 1일 날에도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이 나왔다가 그때 뭐 우리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전량 차익 실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기준. 시작 분위기 좋아요. 아유, 땡큐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MU가 뭔 얘기죠? 못 알아들었어. 나 센스가 없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흐름도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고 포스코도 뭐 긍정적이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도 만만치 않아요. 그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내일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예를 들면 뭐 한국 PNC든 위메이드든 조단위의 종목에서의 변동성 확장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이제 변동성 기준이면은 뭐 한국 BNC 같은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는 건 아니니까. 위메이드도 성장성을 보지만은 지금 뭐 저평가 인식을 잡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성장성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니게임 위주로 솔직히 또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뭐 차분차분. 이제 DB하이텍 같은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좀 나와주기를.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장중에 채팅도 올리시고 와 대박이야, 행복해, 땡큐해,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도 만끽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범위의 기준을. 넥슨부터 해서 단가 69,000원이 뭘까요? DB하이텍. 태민희 선생님 DB하이텍 53,000원. DB하이텍 새벽이슬 선생님 13% 비중에 이제 쭉쭉쭉 갈 일만 남았지. 쭉쭉쭉. 스타벅스 선생님 2022년 올해 8월 17일까지 지난해 8월 17일 날 교육 강좌 오픈해드리고 그때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끊으신 거야. DB하이텍 비중 20%, 편입단가 65,000원. 와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방한 실적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짱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넥슨지트나 넷게임즈에서의 수익 범위까지 확산할 수 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이후에 261%인데 10월달에만 더블 났어요. 더블 200%. 멀리 볼 필요도 없어. 27일날 27, 28, 29 3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18만 원대 또 쭉 훌쩍 18만 8천 원까지 이런 기준점의 흐름들을 설정 범위를 잘 잡아서 대처하면은 크게 뭐 무리 없다. 다만 위메이드의 전략 기준 설정해 드릴 때 어떤 부분을 잡아야 드렸어요? 이런 수익 부분들 이제는 차익 실현이 다 돼 있으셔야 되는 게 맞고, 왜?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돌릴 때 지금 거래가 또 실리질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돌릴 때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6위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만큼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래대금이에요. 그래서 아까 1월 4일 개장 전부터 좀 공부하십시오. 장중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보시더라도 200만 주, 3,600억, 거의 뭐 4천억 이렇게 터지는 거래대금이 나와야만 시초가 대비해서 그래도 7에서 10%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분위기 좋네요. 와우, 대박. 블록체인에 대해서 첫 번째 변동성을 가져간 게 위메이드고, 또 게임 셧다운제 페이지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 아닌데 1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 일단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위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체적인 그 뉴스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530만 주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의 6천억에 달하는 그런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 시간에서 상한가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3조에서 상한가 올라간 거예요. 하루에 1조 수익이, 하루에 시가총액이 1조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일 상한가 갈 때 기준에 벌써 이미 9만 원대의 기준에서부터 샛별형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이게 14일입니다. 일본 기준의 샛별형 저 기준에서 9만 원, 10만 원을 못 잡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린 편입 기준을 설정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보면 월봉 기준이잖아요. 장학형이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현재 기준이고, 이게 지금 원고가 이제 지금 중간에 잘못 껴들어간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 됐건 장학형의 기준, 거기에 이제 장학형의 교육 자료를 올려놔드렸었는데 잘 못 올려놔드린 거고,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까요? 장학형 이때 액분하기 전에 액분하자마자의 기준에 상승 장학형, 또 장학 확인형.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정점에서부터 미끄러졌는데 결론은 거래가 사실상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 분별력. 수급은 일부 개선돼 있지만은 그것이 공매도 상황인지 대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비중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주의를 하자. 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 주의를 하자. 그래서 28일에도 저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번에도. 뭔데? 주봉 기준의 거래 대금이 급격히 둔화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가 빠진다 이게 아니라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의 약자 미국의 이제 윤정두가 더 배워야 돼요. 그죠? 미국의 이제 그 종목 검색할 때 영문자 약자 기준. 지금 미국 기준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지난해 패장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상승률 1위 테슬라 9.14%, AMD가 4.57. 엊그저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오를 때도 1위였고 10% 오를 때 당연히 상승률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1위였고, 오늘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1.15%의 강세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아닌가요? 1.11%, 15%, 95달러 63센트면은 배당락이 있어서 그러나 어찌 됐건 사상 최대치 그 고 수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빨빨 넘기고, 어차피 가입하시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그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요 기준.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시고 계시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제부로 끝났던 이벤트 그건 좀 아니지. 끝났는데. 그래서 1개월 더 드립니다. 플러스 1개월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나 방송 보고 연락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한 달 더 준대. 방송 보고 나 연락했어. 그렇게 해서 전화하세요. 혹은 심야 시간에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내일 오자마자 출근하자마자 8시 좀 넘어서 바로 연락드리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가입하셔서 내일부터 수익 잡아내시고 이렇게 작년에 교육해드린 50분짜리 25강 작년 8월에 교육 교재까지 다 드려요. 그 다음에 2020년 재작년에 녹화한 9시간짜리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교육 강좌 5강 교재 다 드립니다. 45시간이죠. 또 요거까지. 그렇게 되면 총 80시간이에요. 중복 빼더라도 45시간이죠.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교재 자료 다 받아가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22만 6천 원. 그 이전부터죠. 지금 얼마? 25만 원. 그럼 뭐 지금 27, 28, 29 3거래라고 오늘 4거래일 동안에 시가총액 22조가 넘는 종목에서 추가 10% 이상의 수익. 내일 또 뭐 테슬라의 강세가 잘 연동이 된다면 추가 뭐 수익까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 캔들로 보고 기준을 잡을 땐 저평가가 맞고요. 또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석유 화학만 기준을 잡는다면은 뭐 다소 다른 그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까지 펀더멘탈적으로 버거운 고평가의 기준은 일단 아니에요. 물적 분할이 이제 뭐 악재냐 호재냐 또 정부 또 금융당국 기준에서 또 정치권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개인들 피해가 많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일일이 코멘트하기는 싫어요. 그냥 결론은 어찌됐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것이든 추세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등락률 퍼센테이지 부분은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5분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에 뭐가 떴어요? 윤정두권 차트가 깨끗해요. 캔들,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보조지표. 그러니까 즉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딱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시면 돼요. 변형 샛별형이 떴는데 왜? 그냥 일반 샛별형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아까 문자 보신 것처럼 22만 원에 왜 못 사요? 22만 원대. 어? 요 수익을 왜 못 내는 거예요? 망치형, 장악형, 장악각인형, 갭상승. 이거 상당히 탄력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30만 원 수준까지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죠?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 녀석이 시간 없는데, 그죠? 여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런 부분이 전부 시세 분출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지만은 박성재 TV 시청자분들 또 VVIP 방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35.18%라는 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1.20, 하이닉스가 4.31이라는 거, 이런 걸 아셔야 뭐 시장에 대한 시장 지수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고, 말도 안 되게 시장 횡보 내지는 하락이니까 대형주 다 파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에 당하시지 않는 거고, 삼성전자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덜 내요가 아니라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가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 대비 전기전자 업종이 3배 이상 더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주도 업종군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전기전자 업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특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추이 부분은 어떻다? 똑같다. 퍼센테이지만 좀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시가총액이 128조까지 올라와요. 1분기 실적이 얼마? 3조 1천억 원. 하이닉스는요 4조 1천억 원. 4분기는요 4조 4천억 이상. 컨센서스는요 계속 상향. 시가총액은요 95조. 이거 지금 이것도 안 고쳐놓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다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거야. 주가 빠졌으니까 93조 5천억. 윤정은 머리 좋죠? 좋을 수밖에 없지. SK 하이닉스를 멋부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고 채워놓고 있고 그 수익 범위를 바닥에서 50% 올랐어요. 시가총액 2위가 바닥에서 50%. 10월 중순 이후에 50%. 11월, 12월 두 달. 보름 만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의 흐름, 거래대금 최상에 매번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장성 부분은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성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부각되고 있다. IT의 시기가 왔다.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 강화를 연출하고 있다. 삼성전자입니다. 8만 원 미만에서 편안하게 사시고 8만 원 위에서도 편안하게 사십시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부 IT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22,000원, 23,000원대에서 지금 뭐 24,000원, 뭐 5,000원을 향해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불과 거래일수록 몇 거래일이 안 돼요. 22,800원 대비해서 지금의 기준에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강세 뜨고 월봉 기준에 변형 샛별형 망치형 다 기준 잡고 주봉에서의 샛별형 기준 잡고 그래 나서의 흐름이 당연히 추세 강화 바닥 대비 40%씩 올라와 있다고 지금.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지금 장악형하고 다 떠 있잖아요. 지금 샛별형, 장악형, 샛별형, 장악형. 응? 이거를 왜 못 사시냐 이거지. 나중에 되면요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어떤 교육? 장악형이 떴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수반 여부, 응? 그런 부분도 놓고 보는 거죠. 다 캔들 패턴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형, 상승 확인형 뜬 이후에 변동성 매매 기준의 꼬리 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곳 하나도 하락 장악형 뜨기 전까지는 어렵게 한 흐름이 없다. 바닥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다시 떠주고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하락 장악형 뜨기 전까지는 또 다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매집까지 진행돼 있어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예? 지금은 이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27%가 아니라 더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마지막 자락에 원고가 있는데 그걸 왜 합산을 안 해놨지? 6.29% 여기 있네. 예. 6.29% 30일 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1일 날 수급 범위 3일 날이죠. 확인해서 대처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거래를 주봉상의 기준은 어때요? 거래를 수반하고 월봉상의 기준은 어때요? 거래를 수반하고 강세 흐릅니다. 빨리빨리 넘기고 LG노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요. 계속 10월 이후에 100%, 11월 이후에 70%, 12월 달에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속이죠. 12월 달에 지금. 그죠? 자, 12월 이후에 12월 1일부터 어떤 걸 봐요? 거래 대금 2일, 3, 9, 15, 20, 21, 23, 24, 28 거래 대금 어때요? 거의 빼놓지 않고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모멘텀 많아요. 뭐 애플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LG그룹 자체의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적 부분의 개선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ER 자체가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10배 미만짜리가 어디서 기술주 중에. PBR은 조금 높죠. 3.09배 수준이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33만 원대 이걸 못 따라붙어요. 결국은 6, 7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추가 폭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개장 전에 이렇게 멋부리려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LG노텍 개장 전에 보십시오라고 1월 4일 기준에도 LG노텍 잡아드리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캔들부터 배우시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차분히 천천히 배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도 급증 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윤정두가.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는요. 중간갭이 또 혹은 중간갭을 측정갭, 급증갭을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부르고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왜? 이 내용을 맨 처음에 번역을 해놓은 곳이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시험 보는 협회, 금융업체들이 돈 모아서 만들어놓은 교육기관, 금융투자협회. 거기서 저렇게 해놓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책인 것냥 거짓말해서 책 쓰고 짜집기 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중간갭, 측정갭이라고 불리는 급증갭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몰라. 지가 지 책에 썼으면 지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몰라. 왜? 우리나라에 이거 이상이 없잖아요. 결국은 윤정두가 돌파갭도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급증갭도 설정할 수 있다. 1차 목표, 2차 목표, 등락 범위하고 퍼센테이지 기준. 이게 우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결제 몇 분 나오셨는데 잘하셨어요. 내일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할인 또 해드릴 때 기준 잡아서 또 할인이 목적이야? 수익이 목적이지? 미국장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기준에 또 기술주 강세 지금 기준에 내일 개장 전부터 합류하셔서 이런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매매 왜 못해요? 상한가 왜 못 잡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오늘도 상한가 두 종목 잡고 눈 안 나 막 하시면서 자랑 올려주시고 윤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시가총액 소형주 기준에서 LG노텍입니다.
거래 터지면서 흐름이에요. 오버슈팅이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2,366만 주짜리에 130만 주 얼마예요? 여기도 한 뭐 6% 되겠지. 평균 단가가 29만 원대. 응? 매집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30에서 50%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29일 기준에서 설정해 놓은 부분도 37만 5천 원, 43만 원이 됩니다. 개배대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37만 5천 원, 43만 원입니다. 역시나. 결론적으로 LG노텍의 추가적인 수급 이게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추가적인 수급 범위 추세 강화 이 부분과 함께 흐름. 요 기준에 있죠. 변형세 배령의 요 기준. 맨 처음 올려드릴 때 저 캔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세요. 이겁니다. 그 이전에 당연히 잡아드렸고 거의 뭐 차이 없죠. 결론은요. 요 흐름이 쭉쭉쭉 이게 얼만데 27만 원대라고 써 있나요 저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은 다소 뭐 두서 없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고 1+1+1을 이데일리 오픈 기념 한 달을 더 드립니다. 전화하셔서 동참하셔서 한 300여 분 같이 유료 회원님들 움직이시는 공간에서 같이 수익 내시고 행복해 하시길.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70110 한번 갑니다. 70110 얼른요. 70110 얼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70110